신인현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지구의 역사를 한 40년간 가르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내가 정년퇴직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 사이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를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가고 살아갈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의 뿌리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나의 미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았다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 뭐 퇴직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건강관리 뭐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내 뿌리를 찾아보고 그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해보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저희 시조이신 장절공 신순겸 장군님을 찾아서 그 시조님을 튼튼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세상에 더 빛내서 현창해서 우리 후손들이 해외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바지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곳 곡성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곡성에서도 우리 신순겸 장군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곡성 군청에 가서 덕양소원 물어보면 그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곡성에서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아픕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게 지금 덕양소원이 434년 됐거든요. 434년 된 이 덕양소원에서부터 내가 신순겸 장군님을 현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무료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봉사한 지 한 9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덕양소원에서는 7년째 제가 책임을 맡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한 정부로부터 군에 도 이런 데서 예산을 한 15억 이상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여기서 냉난방 장치, 언제든지 와서 방 8개에서 주무실 수 있는, 누구도 와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그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곡성문화원의 이 조준원 박사님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셔서 또 그 문화재청 또 곡성군과 함께 이렇게 그 우리 시조님 곡성의 성왕신이거든요. 성왕신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기 묘천리 가면 그 성왕당 터도 있고 여기 옥가에 가면은 누구죠? 저기 조통 성왕당 성왕당이 있고 여기 승주 바로 옆에 가면 목사동면 옆에 가면은 김총 이렇게 그분의 이렇게 성왕당이 다 있어요. 근데 곡성만 또 성왕당이 없어요. 우리 시조님이 성왕시인데도. 그래서 내가 군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 성왕당을 좀 진짜 이제 복설을 해라. 이거 문화재인데 왜 안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곡성문화원에서 이렇게 우리 시조님에 대한 연극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 연극의 그 시나리오를 봤더니 우리 작가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요약해서 우리 시조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조님이 곡성에서 출생이고 또 여기서 자라셔서 전국을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들만 너무 학술적이고 깊이 있는 용어보다는 좀 더 쉬운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로 액션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연극을 하실 때 좀 그런 더 강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나와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역할들을 바쁘신 중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맡아주셔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문중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지금 제목에 고려태사,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생애와 사상, 또 거기는 책에는 추승 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고려태사 그러면 고려 임금의 그 태조 왕건의 스승이다 그 말입니다. 스승.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한테 붙여주는 것이 고려태사입니다. 그래서 고려태사고 또 고려는 왕건이 태조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왕건이 제일 처음 임금. 그 처음 왕건이 임금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신순겸 장군. 이따 뒤에 나옵니다. 신순겸 장군, 복지겸 장군, 홍유 장군, 배형경 장군. 이 네 장군이 만들어졌어요. 저 왕건을 고려 태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 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시호를, 돌아가신 분의 호를 시호라 그러거든요. 그 호를 장절공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신순겸 장군 앞에 저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지만 고려태사, 장절공, 이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신순겸 장군을 얘기할 때는 저 부분을 얘기를 꼭 따라다니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자. 고려태사,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또 그분의 생각은 뭐였던지 이런 부분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거는 이제 영정입니다. 영정 사진. 김기창 하백이 벙어리셨던 하백, 유명한 우리나라 하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기창 하백이라고 그분한테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를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불만이에요. 1억을 들었든 2억을 들었든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불만인 것이, 저 지금 장군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 닮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분이거든요. 조선시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시조님은 통일신라 말 고려 초 분이거든요. 그때는 장군복이 저런 장군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고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영정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그리다 보니까 1억이라는 헛돈을 들여서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근데 매우 아쉬워요. 그래 우리가 전국에 지금 영정을 배포해 놓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새롭게 남말 요초, 그러니까 고려 초 그리고 통일신라 말 그 영정으로 지금 이제 언젠가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화가한테 지금 의뢰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장군으로 그려보면 안 되잖아요. 작가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순겸 장군은 누구인가? 예,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기 보면 고려 개국 언운이다. 고려 개국 언운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기 네 명의 장수들이 태조 왕건을 추대했던, 그래서 고려가 생긴 그 원흉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의 그 분들이다. 그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개국하는데 1등 공신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운이다. 그리고 아까 고려태사는 설명했고 5개의 1등급 품계의 공신이다. 이런 분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이분은 곡성, 제가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어디 출생이냐면은 877년,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에 여기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목사동면에 가면 구룡리라고 9마리 용이 움트린 것 같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비례산이라고 있거든요. 비례산 아래, 예, 구룡리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출생이거든요. 877년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산골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용산제 또는 용산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리고 동상도 있고
그 아마 안 가보셨을 건데 가보신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어저께가 거기 우리 시조님 제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사 모셨습니다. 거기서 그 용산단 그리고 이제 여기 덕양서원 그리고 저기 태안사에 가면 태안사 아시죠? 여기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에 가면 장군단 이렇게 있어요. 곡성에 세 군데에서 우리가 제사를 모십니다. 이번 제사를. 근데 그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곡성에서 출생하신 분이다. 곡성 분이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기 보면 5개의 1등급 풍계의 공신이다. 이제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등급, 2등급, 5등급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1등급 풍계의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져도 진짜 대단히 유명한 건데 우리 시조님은 5개를 갖고 있다. 5개. 이런 사람은 정말로 뭐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가 우리 시조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어디서 1등급 풍계 5개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도 말해도 잘 몰라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냐 하면은 고려 개국 1등 공신. 아까 고려 개국할 때 1등 공신. 또 사만 벽상 공신. 뭐 이런 것은 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랍니다. 고려 태조묘 배양 공신. 또 저기 이사 전망 공신, 그 다음에 숭의전 배양 공신 이렇게 해서 5개의 1등급 풍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고려 개국 1등 공신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고려 개국할 때 1등 공신은 딱 5명 있어요. 5명. 1등 공신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2등급, 3등급 해갖고 공신들이 3,200명 있어요. 고려 개국 공신들이 3,200명. 근데 그 중에 1등급은 딱 5명 있는데 우리 시조님이 1등급. 여기 신순겸 장군님. 그리고 그런 정말 1등급 5개를 갖고 있는 공신. 이런 분은 정말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공신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산시 씨. 아까 제가 해외까지 포함해서 한 100만 됩니다. 우리가 한 100만 평산시 씨의 시조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곡성의 성왕신이다. 곡성과 저기 평산의 성왕신. 평산은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이북 땅입니다. 이북의 개성 밑에 가면은 평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북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땅으로 그렇게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지금 우리 유적들이 있습니다. 항해도 평산에. 그래서 거기 평산하고 이 곡성의 성왕신이에요. 아까 성왕신은 제가 설명했죠. 여기 옥바의 성왕신, 여기 저 승주의 성왕신, 이웃. 근데 그쪽에는 다 지금 성왕당들이 있어서 매년 옥바는 가서 봤더니 거기 노인회에서 제사를 모셔줘요. 성왕당에다. 그리고 여기 저 승주는 거기 순천 김씨들이 시조예요. 그분이 김총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저 차 타고 목사동면에서 그리 순천으로 넘어간 길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다 보면 김총 성왕신 그래갖고 쫙 이렇게 저 표시되어 있어요. 길가에가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분이 순천 김씨의 시조예요. 그래서 순천 김씨들이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쪽은 잘 모시고 있는데 곡성에는 없어요. 그럼 아마 우리 조준원 박사님이 아마 곡성의 성왕당을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곡성의 성왕신이에요. 그럼 성왕신은 뭐냐?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건 아셔야 돼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서 제사 지낸 것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집에서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에 제사는 돌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모셨냐? 임금한테만 제사 모신 거예요. 임금. 그래서 임금이나 또 이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저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쩌냐? 이거를 팔관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관회. 그래가지고 개경 팔관회. 개경이 어디냐면 개성입니다. 지금의 개성. 저 북한의 개성. 그리고 평양 팔관회. 그리고 우리 가까운 나주 팔관회. 나주. 지금 나주 팔관에는 제가 그저께 나주 갔다 왔더니 나주 팔관에 복원하려고 지금 나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곡성도 이런 거 막 역사 찾아서 복원들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나주 그 팔관에는 뭐 하냐? 정확하게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전몰 장병 일영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한꺼번에 모셔주는 거예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팔관이라고 해서 치렀어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몽땅 거려서 했어요. 몽땅 거려서.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시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성균관 덕양서원처럼 서원 향교, 곡성 향교처럼 향교 이런 문화를 갖고 들어온 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제사 문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아니 왜 임금만 제사 지내주고 왜 저렇게 전몰 장병들만 제사 지내주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사를 좀 지내자, 이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전에 그 제사, 그렇게 가정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바로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팔관회를 그만하고 성황당에서 지내자. 내가 그걸 또 빼먹고 지금 제사로 바로 넘어갔네. 고려시대는 성황당에서 모셨어요. 예. 훌륭하신 분들을 팔관회가 이제 서서히 약화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저 옥과 승주, 곡성 이런 식으로 성황당에서 이제 제사를 모셔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것도 약화돼, 성황당도 그것이 약화가 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 이제 당한 제사로. 그래서 제사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유교 그렇게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제사도 요즘 이제 점점 또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도 지내고 뭐 어쩌고 이제 점점 안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어렵잖아요. 이게 이런 문화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래서 지금 태어나셔갖고 이렇게 제사 모신이라고 집안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제사가 앞으로 문화, 제가 보기에는 또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쭉 변천을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황시는 바로 고려 때에 제사 모셨던 그런 성황당이고, 그 후로 이렇게 제사 문화를 지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곡성에서는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조님이 신이 돼 있었다. 전국적으로 그런 신들이 성황신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그 지역에 대표되신 분들이 이렇게 했다. 곡성의 성황신이기 때문에 곡성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곡성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곡성의 이정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호남이 나온 춘과 절이의 표상, 태안사, 해철국사, 도성국사까지 써놨는데,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을 해도, 내가 이상철을 군수하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더니 이상철 군수는 깜짝 놀리더라고요. 저보다 곡성군 공무원들이 78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곡성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기 태안사에 해철국사, 도성국사가 나오는데, 이 도성국사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풍수질이었잖아요. 풍수가였잖아요, 도성국사가. 이제 저분이 고향이 영암이에요, 영암. 여기 영암. 그런데 저분이 이제 왜 저 도성국사가 중요하냐면은 태안사에서 저분이 주지를 하셨어요. 861년부터 896년까지 한 35년간 그 태안사 주지를 하셨어요. 도성국사가. 모르셨죠? 그 풍수로 유명한 도성국사가. 근데 저분이 우리 시조님의 스승님이셔요. 저분이 도성국사가. 그래서 저분이 우리 시조님한테 문과 무, 글과 글 공부와 이 활 쏘는 거, 이런 걸 칼 하는 걸 전부 가르칩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막 어쩔 때는 저한테 막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 시조님이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 10살, 아까 구룡리에서 태어나겠죠? 10살 때에 태안사로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내가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 뭔데, 그런 얘기가 오히려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1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쪽에 호족이었어요. 호족. 응? 돈이 좀 많고 권위가 있는 그런 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똑똑해. 응? 그러니까 어머니들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이 똑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키워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하니까 그 스님한테, 그때 오죽이 나옵니다. 오죽.
오죽정이라고 하는, 근데 오죽정이 아니고 태안사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대안사라 그랬어. 대안사라, 지금은 태안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오죽정이라고 하는 데서 계셨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러 가. 만나 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응? 또 가. 안 만나죠. 또 가.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관리하는 분한테 내가 60리길을 걸어서 구룡리에서 태안사까지 60리길을 걸어서 와서 3번씩이나 왔는데도 뭐 만나니? 진짜 한 번만 만나게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니까 딱 도성국사가 우리 시조님을 보더니 오, 똑똑하게 생겼거든. 좋아, 내 제자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도성국사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구룡리를 떠나서 태안사에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대로 도성국사 밑에서 문무를 배우기 시작해요. 보니까 엄청 살도 잘 써고 여기 뭐 글도 잘하고 그래서 13살에 그 문과에 합격을 해요. 문과에 13살에. 그리고 13살에 문과에 합격을 하고 15살에 장원급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서원 이런 데는 장군을 배양한 데가 아니에요. 서원은. 왜? 여기는 조선시대의 그 공부방 아닙니까? 여기가 학교예요, 학교. 사립학교. 서원은. 향교는, 곡성 향교는 국립학교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 들여서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 서원은 사립학교. 우리가, 여기 보시죠. 이쪽에 저 방들 있는 것이, 저 3개씩 있는 것이, 여기서 학생들이 20명이 먹고 잠자고, 쭉 곡성 사람들 여기서 교육시킨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면 여기다는 누구를 배양해야 되냐면 공부한 사람들을 배양해야 돼. 문인들을 글을 썼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장군을 배양을 해놨어. 그것도 혼자.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막 4명, 5명, 6명, 심지어 7명 이렇게 막 배양을 해요. 근데 장군 한 분을 배양을 해놓고 1년에 2번씩 제사를 하면 돼. 음력 2월 8일, 2월 중정, 8월 중정 이렇게 해서 2번씩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장군을 위한. 이런 데가 없습니다. 아주 여기는 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특징적이에요. 자랑할 만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장군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시조님이 13살에 문과에 합격을 하고 15살에 장원급제를 이렇게 하면서 문을 익혔다는 거죠. 글을 잘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에 장군이 된 겁니다. 장군이. 18에 이렇게 장군이 되셨어요. 그래서 문과 무를 다 겸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태안사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성국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활도 잘 쏘고 이러니까 계시를 내립니다. 암시를 내려요. 도성국사는 이분은 이제 완전히 돌을 다 닦으신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내리는데 저기 용탄에 가면 용마가 나올 것이다. 용마를 얻어라. 용마. 말. 그래서 거기 연화리라고 있어요. 그 보성강, 지금은 대왕강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대왕강이라고 지금 보성강. 거기 연화리 그 마을 밑에 가면 용탄, 용소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바위들이 이렇게 콩 들어있고 용탄, 용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 도성국사가 말해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끌고 왔는지 어쩐데 그 전설입니다, 지금. 어떻든 뭐 이해가 안 되는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용마가 나왔는데 이건 천리마였대요. 천리마. 이 말을 타면 거기서 구룡리에서 금방 거기 신유봉 뛰어넘어서 봉두산 어디입니까? 태안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길 걸어가 봤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예, 우리 시조님이 말 타고 다닌 길이라 해서 제가 어느 날 가을에 지금 이 시기에 나무 잎들이 다 졌을 때 거기를 한번 걸어가 봤어요. 지금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거기서 원달리로 해서
거기 저 삼산으로 해서 넘어서 신유봉 그렇게 넘어서 구룡리로 넘어가는 딱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이렇게 번개같이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말, 용마. 근데 왜 제가 용마를 여기서 강조를 하냐면은 이 용마가 927년에 우리 시조님이 아까 대구 얘기 잠깐 했죠. 대구에서 돌아가셨죠, 전쟁하다가. 견훤이 군대가 그때는 장수들을 잡으면은 먹을 치게 돼 있어요, 먹을. 그래서 먹을 쳤는데 견훤이 군대가 이렇게 우리 시조님이 이제 왕건인 줄로 알고 먹을 쳐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견훤이가 보니까 이 왕건이가 아니고 신순겸 장군이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이렇게 두상을 버리죠. 버리니까 이 천리마인 용마가 우리는 용마 또는 영마 또는 준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말이 그만큼 영적인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두상을 물고 태안사까지 뛰어와. 그래가지고 태안사 뒷산에서 3일간 우는 겁니다. 3일간 막 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파대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스님들 그 이름까지 나오는 것은 이것은 태안사 사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태안사 사적에 다 기록이 돼요. 동파대사라고 하는 분이 아니 거기서 말 울음소리가 나니까 올라가 본 겁니다. 태안사에서 한 400~500m 올라가야 되거든요. 뒤로. 거기 가면 장군단이라고 지금 있는데 거기 묘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를 가서 보니 우리 시조님 두상이 아주 늠름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장묘 문화가 석함에다가 이렇게 담아야 돼요. 두상을. 석함에다 그때 당시 스님들 돌아가시도 그렇게 했답니다. 석함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다 묻어준 데가 지금 장군단입니다. 장군단. 그것 갖고 요즘 조금 말썽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장군단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묻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잣대로,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거기서 대구서 여기까지 머리를 몰고 갔겠냐. 거짓말 아니냐. 응?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태안사 사적에도 있고 또 여러 학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한국 말학회 회장한 사람하고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궁금해서 진짜 말이 물고 오냐?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물고 올 수 있냐? 말이 한 60세까지는 그렇게 산다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이 한 8개월만 같이 지내버리면 자기 주인을 그렇게 알아본대요. 충성스럽대요. 개들도 그러지만 말도 그런데요. 그래서 태안사에서 그 도성국사와 함께 그렇게 공부하면서 같이 길렀던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태안사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물고. 그러니까 태안사 스님들이 아까 동파대사를 비롯해서 스님들이 보고는 깜짝 놀리고 거기다 이렇게 모셔서 이제 드디어 여기가 유적지가 3군데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덕양서원, 저 장군단 아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곡성에 있는 유적지만 내가 그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기는 433년 됐다 그랬죠. 434년 됐다 그랬잖아요. 1589년 그러니까 조선 그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 임진왜란이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에 그 여기는 생겨서 지금까지 유림들이 제사를 모셔주고 있어요. 여기는 유교적인 그런 절차로 유림들이 모셔줍니다. 우리가 안 모시고 우리는 지원만 해드리고 유림들이 좀 모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림들이 못 모시고 우리가 좀 모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유림들이 434년을 지켜주는 서원이 이 덕양서원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대원군이 힘이 있을 때 이 대원군이 가만히 보니까 서원이 나라에서 통제하기 어려워. 여기서 맨날 저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갖고 정부를 반대해. 예? 정부를 반대하고,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이 똑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정부를 반대. 그러니까 이 서원들 이거 싹 없애버려야겠다. 예? 이렇게 대원군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원 철폐령을 내려요. 전국에 47개 서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서원 다 철폐령 내는데 여기도 철폐가 됐어요. 그러니까 1871년에 철폐가 됐으니
이제 우리 평산 신씨들은 어디 가서 제사 모실 데가 없어. 우리 시조님 제사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여기 지금 있죠. 저거 기적비입니다. 제가 기적비라고 그래요. 이름 비명칭을. 그때 비를 세운 거예요. 저 사람.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제사 모실 데도 없어. 안타까워. 우리 시조님 제사 모셔야 되는데 해갖고 그 아쉬움을 저기다 비에다 새기는 겁니다. 저기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설명 간단히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쉬움을 해놓고 저 비를 세웠는데 그래놓고는 났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게 안 되겠어요. 제사 모실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중건하고 몇 차례 중건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덕양서원이 돼 있는데요. 그러는 찰나에 아니다. 그러면 태를 묻은 태자리에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구룡리 아까 말씀드렸던 태자리 그가 이제 용산제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낸 것이 1897년. 그러니까 여거 해철되고 한 5년, 5, 6년 후에 거기다가 우리 제사 모실 때 만들자. 그래가지고 용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단은 태생지지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덕양소원보다 훨씬 더 늦게 생겼습니다. 이 덕양소원은 158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년 더 빠르죠. 용산단보다. 400년 더 빠른 거고. 아무튼 두 번째로 이제 제사 모실 수 있는 곳이 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생겨놓고 나니까 이제 그 조선이 망해요. 조선이 망하니까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덕양소원을 다시 또 복원을 하자. 그래갖고 복원을 해갖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제사 다시 모시게 되고 거기도 모시고 되고 두 군데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1934년에 태안사 주지스님 했던 양영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닌데 우리 장군단이 뒤에가 있는데 여기는 저 신순겸 장군의 두상이 모셔진 곳인데 응? 그것도 제사 모셔야지 하고 공표한 것이 193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좀 못됐습니다. 100년 전에 양영월 주지스님이 그걸 공표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태안사가 그 사이에 한 1000년 동안을 자기들이 우리 몰래 우리 시조님 제사를 불제로 모셨어요. 불제로. 얼마나 우리로서는 감사한지 모르죠. 거기다 두상을 모셔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 모실 것이 순서대로 보면 덕양서원, 용산단, 그 다음에 장군단.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세 군데에서 우리가 이제 매년 4번을 곡성에서만 해도 우리 시조님 제사를 모시고 전국적으로 얘기하면은 17번 제사를 모십니다. 17번 제사 얻어지신 분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에. 한 해에 17번. 유적지가 14곳에 있습니다. 전국에. 14곳. 북한까지 포함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평해도 평산 포함해서 14곳이 있어요. 14곳이. 그래서 14곳에서 17번의 제사를 이렇게 받다 자신 분은 우리 시조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해철국사, 도성국사 얘기는 너무 길어요. 근데 저거를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데, 저기서 도성국사 얘기, 해철국사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도선비기란 말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도성국사가, 해철국사가 비기란 것은 숨겨놓은 무기란 얘기입니다. 숨겨놓은 어떤 글이에요. 그거를, 뭐가 거기에 들어있냐면은, 신라가 나쁜 놈들이다. 응? 신라, 우리가 천년 그러잖아요. 신라. 그때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삼국시대에. 근데 그때 신라는 자기들이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갖고 우리 이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켜가지고 통일신라라고 만들었어. 그게 통일신라가 한 200년, 신라가 한 800년. 그래서 1000년을 이루는 것이 신라 천년이라고 그러고 경주 가면 뭐 천년고도 경주 막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바로 신라가 1000년을 유지했다 그러네요. 이 신라가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 여러분들 계급사회라고 하면 안 좋죠. 계급을 나눠 놓으니까 그게 되겠어요.
물론 조선시대도 계급사회였어요. 뭐 양반 쌍놈 있고 막 했잖아요. 근데 신라는 성골, 진골, 그리고 육두품 이렇게 해가지고 육두품인 사람들은 절대 성골이나 진골로 올라갈 수가 없어. 성골이나 진골로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은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육두품에 머문 사람들은 1두품부터 6두품까지 갈 수는 있어도 벼슬이라든지 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신라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데모나고 난리 났을 것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전입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11월 22일 날 호남 역사문화학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아까 도선비기란 도참비결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우셔서 내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해철국사, 그리고 그거를 해철국사의 제자인 도선국사. 그러면 해철국사는 어디서 배웠냐? 중국에서 배워갖고 와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저분들이 그런 신라의 부패한 계급사의 그 신라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신라 말기에는 그러니까 800년대 후반 그럴 때는 이 신라가 썩을 대로 썩어갖고 1000년간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경주에 가면 포석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석빙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석빙고 옆에 가면 포석정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맨날 임금이 술이나 먹고 기생들 데려다 놓고 춤이나 추고 이라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응? 아주 여름에도 그 석빙고에서 얼음 꺼내서 먹고 그 시절에 먹고 살고, 응?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신라를 타도해야 된다. 하고 그 도선비기에 의한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야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도선비기고 그 원리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해철국사, 도선국사. 이분들이 어디서 살았냐? 태안사에 살았어. 다 태안사 주지 스님들이요. 태안사. 근데 태안사가요, 요 곡성의 분들이니까 태안사가 엄청난 절입니다. 862년에 대연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태안사를 세웠는데, 그 태안사가 해철국사가 847년에 해철국사가 하순 이양 쌍봉사에 계시다가 태안사로 들어와요. 또 그 과정도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도 생략합니다. 아무튼 이양 쌍봉사에 계시다가 여기 태안사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게 847년 태안사에 들어오셔가지고 태안사를 저렇게 중창을 했죠. 크게 태안사를 일으켰죠. 그러면서 제자를, 도선국사를 데려다 제자를 삼고, 사성암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성암 가봤죠. 유명한 절인께. 사성암 여기 구례. 그 아주 올라가면 전망이 좋잖아요. 그 사성암에서 해철국사하고 도선국사가 거기 사성암 가면 뭐 있습니까? 거기 약사열애상이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사열애불. 그걸 두 분이 조각했어요. 거기 가서 저와 설명하라고 하면 거기 스님들보다 정말 제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거기 이거를 856년에 거기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 해철국사 도선국사가. 응? 그래서 그 약사열애불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사열애불이 병을 낫게도 해주지만 뭡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이 진리 탐구. 그래서 그 신라의 이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병든 신라를 고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다고요? 태안사에. 태안사, 그렇게 중요한 절입니다. 태안사에. 이 태안사에서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를, 그런데 우리 시조님이 거기 가서 도선국사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공부를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선국사 다음에 태안사의 주지스님이 누구냐면 광자대사. 그리고 광자대사 다음에 경보선사.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태안사 주지 계보를 보면. 근데 그분들이 어디
영암 거기 저 어디요 군서면 그 구림리 출신 왕인 박사 태어난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여튼 얘기가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태안사가 뭐 이 지역에 여러분들 한번 내 얘기 듣고 한번 가보십시오만은 여기 가정리라고 있어요. 가정리에서 쭉 올라가면 황룡사라고 하는 절터가 있어. 황룡사. 지금도 황룡사 3층 석탑이 국보로 돼 있어요. 딱 탑 하나 있어.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그런 거를 가보셔야 돼. 거기 가보면 거기는 국보로 되어 있고 옛날에 황룡사라는 절을 저기 해철국사가 만들어놨는데 그 절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 3층 국보 탑만 하나 있는데 그 절타가 좋다고 명당이다고 사람들이 와서 다 묘를 써버려가지고 묘만 등질등질등질 한 30개 있어요. 거기 가면. 예. 그 황룡사 절터. 거기도 해철국사가 만들었던 거예요. 예. 하여튼 그 호남 지역에 여러 군데 절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 태안사에서 공부했던 해철국사, 도성국사, 아까 말했던 광자대사, 경보선사, 뭐 형리선사, 최지몽, 신승겸 장군, 뭐 이 태안사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계급 사회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응? 위민, 백성들을 이해하는 정치. 요즘 말로 하면 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신. 다시 얘기하면 의의 정신. 저기서 절이 나오잖아요. 절이. 저 의의 정신. 이 정신을 일으켜줘야 된다. 이 정신이 바로 호남 문화의 정신입니다. 호남 문화의 정신. 그래서 저는 이 사학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들하고 역사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의 출발이 언제냐? 의의 정신이 출발이 언제냐?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임진왜란 때를 얘기합니다. 임진왜란. 의병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도 의병이 일어났죠. 누구죠? 그 의병. 예? 하여튼 그런 의병들이 하여튼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조선시대에. 그 의병부터 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기 해철국사, 도성국사, 그리고 아까 말했던 7명의 태안사 그 세력들, 이 사람들이 해서 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백성을 이해하는 시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백성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백성이 편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태안사에서 그렇게 의를 실천하는. 근데 그 의를 실제로 몸소 가서 느끼고 가서 실천해 본 사람이 우리 시조님입니다. 사람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927년에 대구 공산전투 아까 내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조금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거기 공산전투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기가 지금 대구 싸움하는 모습이거든요. 충렬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냇가리에요, 냇갈. 지금도 있어요, 이 냇갈이. 그리고 여기를 왕산이라고 해요, 왕산, 대구에. 여기가 패충제가 있습니다, 지금. 패충제가 여기에 있고, 이게 이제 패충제 뒤에 있는 왕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왕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가 파군제가 있어요, 파군제. 그러니까 이게 백제군대, 이게 지금 고려군대. 여기서 이 강은 아니고 조그만 개천을 경계로 해서 쫙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걸 우리는 충렬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문중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저거 충렬도. 지금 보시면 양쪽 군사들이 저 개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견훤 군대한테 포위를 당해버려요. 견훤 군대가 경주에 가서 경의 왕을 자진케 하죠. 그때 당시 신라의 왕인 경의 왕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시침을 들어갑니다. 저녁에 잠을 자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죠.
그렇게 못하겠다. 혀를 깨물고 죽은 그런 것들이 전부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왕을 견훤이가 만들어주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올라다가 이거 대구에서 만난 겁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가 5천 병사를 끌고 내려왔어요. 개성에서.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만났는데 이 백제 군대가 미리서 알고 그걸 딱 포위해 본 거야. 다 이렇게 딱 포위했어. 그러니까 포위한 게 딱 갇혀있는데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도망갈 수가 없어. 그 안에 딱 도가랭근 지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시조님이 여기서 뭐 여기 저 시나리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거기서 왕건이 죽어버리면 918년에 고려를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개국을 했는데 네 명의 장수들이 앞장서서 해가지고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개국을 했는데 이거 이제 918년이면 927년이면 10년도 안 됐잖아요. 10년도 채 안 됐는데 왕건이 죽어버리면 고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고려 태조인데 고려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옷을 벗어주시오. 임금의 옷을 다 벗어주고 저 어차도 내가 타게 하고, 응? 전부 임금으로 가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례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른 모르죠. 병사들은 잘 모르죠. 누가 이제 그 옷 입은 사람이 길고 말 탄 사람이 긴지 알겠죠. 어차 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자고 하니 태조 왕건이 기가 찰 일이죠. 아니다. 하지만은 고려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태조님이 계셔야 됩니다.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대신 싸울 때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그 포위망이 뚫리면 그 뒤로 도망가시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벗어줬다 그래요. 벗어주고 다 해서 그놈을 입고. 그러니까 조금이지만은 잠시지만은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 저 장절공 신승겸 장군님은. 그래서 그 어차를 타고 남쪽 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말을 타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 그러니까 백제군들이 어쩌겠어요? 와, 잡아라! 하고 이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말했던 8명의 장수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왜? 빨리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엄청 질질 끈 많이 끈 거 싸운 거예요. 막. 죽어가면서도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한 사이에 왕건은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평민처럼 해갖고 뒤로 그 뒤에 뭐 미리사, 먼사, 뭐 아까 뭐 실왕리 그런 데로 막 산속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응?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이렇게 이기도 있었지만 어떻든 살아남았어요. 네, 살아남고 우리 시조님은 아까 같이 그 목이 잘리고 우리 시조님뿐만 아니라 고려의 아주 대장수들인 8명이 거기서 박수문 뭐 그 형제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장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팔공산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상을 시신은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다시 이제 왕건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돌아가신 신승겸 장군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5,000명이 다 몰살해버렸으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시체 더미 속에 가서 신승겸 장군 시신을 찾아라. 그런데 찾을 길이 막막하죠. 그런데 마치 그 유건필이라고 하는 장수가 우리 시조님하고 막 친하게 의형제 삼고 막 살아나서 신승겸 장군의 옛말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서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갖고 결국에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은 없죠. 목은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장수들 목만 이렇게 뛰어가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가지고 이제 목을 없으니까 금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춘천에 가면은 이 봉분이 3개가 있어요. 봉분이. 유적지 제일 뒤에가 있어. 춘천 묘소. 여기 보면
저 앞에가 지금 그 춘천댐에서 내려오는 그 강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후손들이 모여서 시제 지내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많이 와요.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옵니다. 매번 시제 모실 때. 그래서 봉분이 3개 있잖아요. 저 3개 어디에가 지금 금으로 된 머리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왜냐면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놨으니 저거 도굴범이 그 사이에 몇 번 나타났대요. 멀리서 파가 와갖고 금 머리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도굴범이 나타나고 했다는데, 하여튼 어디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저렇게 3개의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 자리는 그 옥등 계벽 혈자리, 아주 풍수지리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그 명당자리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서 이렇게 저 소나무 숲 사이로 쫙 보이는 저 소양강 댐 해가지고 저 앞에가 춘천입니다. 춘천 시내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아까 말했던 도성국사가 그 태조 왕건이 죽으면은 못 얻으려고 잡아놓은 옥등 계벽 혈자리, 그런 명당자리. 여기다가 저렇게 3개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 여기도 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조님 계신 데는 주로 명당자리도 다 잡았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여기도 아시다시피 덕양서원 자리가 이게 황룡부주 혈자리입니다. 노란 용이 큰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혈자리예요. 황룡부주 혈자리. 이거 보십시오. 이쪽에 자청룡 우백호 쫙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산이 뒤에 있고, 이쪽에 약간 야가는데 이거는 비보해야 됩니다. 저쪽에 지금 저 대나무들 있는 데가 조금 야가긴 해요. 근데 이쪽에 지금 좋은 곳은 여기 지금 오곡천이, 오곡 사신 분들 계신 오곡천이 이쪽에서 서쪽에서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내려가요. 오곡천이. 지금 그러죠? 네. 예, 서쪽에서 흘러내요. 이거를 서출 동류한다 그래요. 물이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내려가면 똥물을 먹어도 약이 된답니다. 그렇게 좋대요, 이게. 그런데 그런 앞에 물이 이렇게 오곡천이 흘러가고 여기가 자청룡 우백호가 딱 갖춰진, 여기를 보면 철학자들, 철학과 교수들, 역사학자들 와서 보고 놀려버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냐, 이게. 그런 데다가 한번 봐보시죠. 쫙 남원까지 앞에가 전망이 쫙, 곡성, 읍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잠을 자면요, 젊은 부부들은 큰 아들을 낳는답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손자들 있으면 손자들이나 누구 있으면 하룻밤씩 여기 와서 자고 가라 그래요. 근데 큰 인물을 얻은다고. 아니, 어른들이 그러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용산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명당자리 뒤에는 보면 대체적으로 적송들이 많이 있어요. 적송. 소나무들이 빨간 소나무들. 적송. 여기도 소나무 적송이 있었는데, 이 뒤에 농사 지은 사람이 다 쪄버렸어요. 지금. 아쉬워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춘천 얘기했습니다. 춘천. 저렇게, 도성국사가 정해놓은, 태조 왕건을 위해서 묘지로 잡아놓은 신우지지라고 합니다만, 태조 왕건의 신우지지로 잡아놓은 이곳을 우리가 태조 왕건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기다 모셔라. 그래갖고 저기다 모시고 거기다가 저 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땅을 주고, 그때는 임금이 땅 그냥 줘요. 그러니까 땅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당이라고 해갖고 저 묘소를 관리할 수 있는 집도 지어주고, 응? 또 절도 지어주고, 절도 지어서 거기서 명복을 빌게 해라. 이렇게 해서 춘천에 저렇게 다 모셨습니다. 두상이 없는 거를.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럼 두상은 어디로 갔냐? 아까 두상은 견훤이가 버린 거를 영마가 물고, 우리는 영마라고 한다겠습니다. 영적인 말. 영마가 물고 태안사 뒤에까지 왔다 그랬죠. 예, 그래서 동파대사가 그걸 이렇게 받아서 거기다 석함을 제작을 해가지고 태안사 뒤에 샹군단이라고 하는, 샹군단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는 봉두산, 우리가 봉두봉이라고 합니다. 독리산에 9개의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제일 큰 줄기의 맥을 쫙 타고 내려온 비봉기소 혈자리. 비봉. 나르는 봉황이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시조님이 고향으로 돌아온 자리. 비봉기소. 나르는 봉황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혈자리에
다 장군단이라고 하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이쪽에서 물 흐르고 이쪽에서 물 흐르고 그래서 삼수가 여기서 탁 만나는 점이 있고 명당 중에 명당짜리가 있어요. 또 한번 가보세요. 언제 한번 거기 저 태안사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 지금 이 지역을 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한 번씩 가보라시는 겁니다. 그런 좋은 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여기 사시면서도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도 좀 말씀들 하시고 해서 그런 데를 좀 가보시고 아까 사성암 그리고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신금순 그 저 해설사도 계시지만 신금순 해설사 나 해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나도 좀 제가 그 화순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화순 팔경에 대해서 제가 전부 분석을 다 해가지고 거기 화순 그 문화 해설사들 18명한테 제가 강의를 해줬어요. 이 양반들이 막 아주 난리예요. 왜냐 운주사 이런데 어째서 운주사에 이렇게 와불이 있고 예를 들자면 뭐 칠성석이 있고 이러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공룡 발자국 막 이런 거 해주니까 막 마찬가지로 곡성도 엄청난 그 화순보다도 더 많은 문화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정말 설명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우뚝 서신 분이 정말 죄송하지만 우뚝 섰다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성왕신이시요 고려계곡 1등 공신이요 5개의 1등급 풍계를 공신을 갖고 있는 신순겸 장군이 곡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곡성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호남이 의양이라고 하거든요. 의양. 그러죠. 호남 의양, 애양, 미양. 우리 작가님 그러죠. 호남 의양, 애양, 미양 이래요. 호남을 3대. 호남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의양, 애양, 미양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의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여기서 시작이다.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태안사 세력들이 이 의를 신라의 그 육두품 계급사회를 타파시키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의를 제창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해서 고려를 건국을 했는데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을 해서 그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니 이 조선의 역성혁명이 또 엄청난 또 그런 파장을 또 나중에는 이제 또 가져오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역사의 현장이요 의의 시발지가 바로 곡성이다. 곡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곡성이. 응?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도 태안사. 응? 태안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조님 그런 상징적인 그런 분이다. 뭐 아까 성왕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제가 좀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말씀 중간중간에 넘어갔습니다만은 하여튼 877년에 우리 시조님 언제 태어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수많은 책을 찾아가지고 877년에 태어났다라고 제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877년에 태어나셨고 태조 왕건이 언제 태어나냐면 877년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요. 같은 해 1월 14일 날 태어났습니다. 태조 왕건은. 근데 우리 시조님은 877년에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언제 태어나신지를 잘 그 월일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877년까지는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18살 되던 해에 도성국사가 너는 여기에 있으면은 사만통일을 못하니 이사를 가거라.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사 가거라. 자식들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성을 떠나요. 18살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894년. 그러니까 877년에 태어나가지고 894년에 18살 되던 해에 곡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춘천으로 갑니다. 춘천으로. 그런데 지금 춘천 사람들은 거기가 묘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조님 고향을 춘천이라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것 갖고 우리 문중에서는 맨날 또 싸워요. 응? 아니 곡성에서 어메이 태생지 뭐 여러 가지 유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곡성 사람 그래갖고 무슨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나라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81년에 전라남 도지사한테 이분의 고향은 곡성이다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춘천에 아까 그 묘소에 앞에 가면 설명판에가 이분은 춘천 사람이다 라고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찾아서 현창해내고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고 그런 이론으로 해서 우리 조준원 박사님과 우리 작가님이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연극 통해서 이것들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18살 때 이사를 가셨다. 여기서는 사만통합이 안 된다. 견훤이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선비기 했죠. 도선비기에 의하면 견훤이는 사만통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이 안 되니 너는 이 지역이 견훤이 땅이니 여기는 후백지 땅이었거든요. 견훤이 땅이니 여기를 넘어서 가서 왕건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18살에 이렇게 짐을 싸 짊어지고 이사를 춘천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896년에 왕건을 만나서 왕건이하고 결투를 먼저 벌입니다. 장수들이 그냥 저 장수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해봐야 알아요. 깡패들도 싸움을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장수들도 서로 싸움을 봤어. 그랬더니 활 잘 쏘지, 칼 잘 쓰지. 왕건이가 지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항복. 그래갖고 바로 연애를 베풀어 버려요. 그날. 왕건이는 그때 당시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지? 개성 근처. 거기에 완전 큰 토족이었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애를 베풉니다. 연애를. 그래서 의형제를 삼자. 그래서 왕건하고 우리 시조님은 의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왕건이 사람을 알아본 거죠. 딱 알아보고 의형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혹시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여기 광주로 가는 길가에 저거 보성강 타고 광주로 가는 길가에 삼태리라고 있어요. 삼태리. 삼태리가 옛날에는 그 삼태리 그 뒤에 가요. 곡성군청이 가가 있었습니다. 곡성읍이 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곡성읍이. 예. 그래서 곡성 그 바로 앞에 삼태리에 길가에 가면 큰 길가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개마석이라 그래요. 개마석. 근데 우리 시조님이 말을 맺던 돌이에요. 예. 우리 시조님이 말을 맺던 돌. 거기가 뭔 초등학교더라? 그 초등학교 자리만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없어졌어. 거기에 앞에 지금 그 대나무 밭 사이에 저렇게 지금 써놨는데 저게 지금 글씨가 뭐 장절, 신공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사실은 저거 후손들이 저렇게 써놨거든요. 저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저거는 마한 시대에, 그러니까 삼국 시대 이전에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쪽 전라도 지역이 마한 지역이죠. 자, 그 마한 시대에 소도라고 하는 게 소도 배웠을 어려운 용어인데 소도는 어떤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는 침범을 못하게 하는 지역이에요. 소도. 그래서 소도 경계비요. 자, 저거를 쭉 저런 돌들을 쭉 세워놓으면 그 안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경계비였어요. 근데 우리 시도님이 아주 저거에 한 3m 다 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높은 이런 돌이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용마를 이렇게 묶어놓고 쉬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돌이에요. 근데 그 소도 경계비들이 또 없지만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시조님이 말을 맺다고 해서 저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근데 소도 경계비에 사용했던 돌인데 거기다가 후손들이 누가 가져갖고 해서 뭐 신공, 뭐 장절 이라고 저라고 써놨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삼태리 우리가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해도 삼태리 사람들이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못 옮기게 해. 마을에서 반대. 그래갖고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시다가 한번 보시라고. 거기 우리 곡성에 있으니까 저거 삼태리. 그 삼태리가 저기 무슨 면에 속한가요? 목사동면? 죽곡면? 아, 죽곡에 속합니다. 해교대 합격 바랬. 맞아요. 그거 옥천 문교. 거기에 자리에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뭔가냐면 우리가 사안도라고 그럽니다. 사안도. 이거는 이제 또 우리 평산시들하고 아주 관계가 깊은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태조 왕건, 응? 왕건이고 우리 시조님입니다. 자, 이때가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918년에 고려가 개국이 되죠. 918년에 고려가 창건이 되고 919년에 왕건이 이제 그 평양이 아주 그 중요하죠. 저 지리적으로. 그래서 평양의 군대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평양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개경에서 평양을 가려고 하면서 항해도 평산을 거쳐 가는 거예요. 평산을 이렇게 거쳐 가는데 저렇게 기러기 3마리 쫙 보이죠? 저 위에. 여기 기러기예요, 기러기. 저기 3마리 있잖아요, 3마리. 기러기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이렇게 가면서 저 기러기를 누가 맞힐 사람 있냐? 그러니까 우리 저 장절공 신순겸 장군이 제가 맞히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맞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몇 번째를 맞힐까요? 그러니까 3번째 저 뒤에 있는 놈 저놈을 맞춰봐라. 그러니까 저 어디를 맞출까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 날개를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날개를 맞춰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거 활을 당겨가지고 쏴은 것이 정말로 딱 쏴고 세 번째 기러기에 왼쪽 날개를 맞춰봤잖아요. 감탄해보죠. 이제 여 태조 왕건이 그거를 나타내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감탄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조님한테 평산신씨라고 하는 성을 줍니다. 평산신씨. 처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관양을 받아요. 이제 관양이라 그러는데 평산신씨라고 받게 되고 저 그림 때문에 저 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땅을 300개를 줘요. 300개이면은 여의도 면적의 10배라는데 10배. 어마어마한 땅을 줘버려요. 한 군 정도 땅을 줘버려요. 곡성군보다 더 크답니다. 그런 땅을 줘버려요, 그냥. 지금도 있답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인정해준다네, 또. 그거를.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가들이요, 어떤 데는 되게 가난한데, 어떤 데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어? 지금 아까도, 춘천도 엄청난 땅을 줘봤다고 했잖아요. 그 묘소 있는데. 예. 군데군데 땅들이 많아요. 여기 곡성만 가난해요. 곡성만. 우리가. 아무튼, 저기도 300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산신씨가 됐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우리 시조님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부인은 누구냐? 아들은 이름이 나와요. 보장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것이 우리 시조님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 안 나와. 족보에 없어. 할머니도 없어. 부인 없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제 저는 우리 시조님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제 그걸 보는데, 그럼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제 우리 시조님을 저기서 평산시 시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조님을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그 부분은 이해는 돼요. 시조니까 시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부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곡주신씨, 곡성신씨입니다. 원래 곡성신씨요, 곡성신씨. 나 곡성이 중요하다는. 원래 곡성신씨의 36세 손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님으로부터 1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어요. 곡성애가. 곡성신씨. 곡성신씨입니다, 저분이. 곡성신씨.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 뿌리를 찾아줘야 돼요. 곡성신씨의 36세 손이라니까요. 저는 저 시조님으로부터 현재 33세 손이에요. 그러면 곡주신씨 36세까지 포함하면은 70세 손이어야 돼요. 제가 70세 손, 69세 손, 70세 손이 돼야 돼. 그런데 곡성신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앞으로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우리 역사.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이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성의 신씨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가 찾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뿌리가 있는 그런 신가들인데 왜 없애버리고 갑자기 그런다고 신순겸 장군님이 우리 시조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초명은 능산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능산. 내가 요즘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책 보느라고. 그런 것에 또 화가 나서. 능산. 보통 우리가요, 그 예명, 아명 이런 거 붙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재가 잘 아는데 어릴 때 아명 같은 것은 꽁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꽁깽이. 그러면 제 이름이에요, 그것이.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산, 우리 시조님 초명은 능산, 작가님 그러죠. 능산이 왜 능산이냐? 산을 잘 타. 산에 능해. 그러니까 등산이라고 붙여준 거야. 그냥 아까 나 꽁깽이 그렇게 붙이듯이. 예? 그런데 그것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씨도 없었고 능산이었다. 그랬는데 왕건이가 처음 붙여줬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까지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분명히 곡주신씨, 곡성신씨, 곡주가 옛날에 곡성이거든요. 곡성신씨에 36세가 있다. 36세. 그걸 찾아줘야 한다. 어디서 찾아? 곡성이 찾아야지. 응? 저는 쫙 해남 출신인데 해남 사람이라서 찾아. 물론 나도 찾을 수 있겠지만 곡성에서 나서서 찾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네. 그런 능산, 산을 워낙 잘 타니까 비호같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비호. 우리 시조님이. 그렇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초명이 능산이라고 해갖고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을 저기서 왕건이 최초로 평산시지로 붙여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애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그 팔관에 얘기했죠. 그 전몰 장병 일영제 뭐 8관에 얘기했는데 그 8관에 때 개경에서 예종대왕이 그때 이제 고려 때 왕 이름입니다. 예종대왕 1105년부터 1122년까지 그 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죠. 그때 예종대왕이 이 그 8관에서 우리 시조님하고 김낙장군 두 사람을 가상을 만들었답니다. 가상을 만들어서 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줬는데 술을 마셔보고 또 춤을 추니까 가상이 춤을 춰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보고 저 임금이 저런 시를 쓴 겁니다. 이제 향가라고 하는데 단가를 썼어요. 그래서 두 공신의 가상을 바라보니 저절로 느꺼워라 눈물 겨워라 팔공산 애자치는 아득하건만 평양에 기이한 일 끼치어 있네. 충이는 청고에 또르또 할사. 충이 아까 충과 절의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충과 의의 정신은 청고에 또르또 할사. 죽고 살면 한 세상 그뿐이로세. 임금이의 그 목숨 즐겨 바치어. 즐겨서 바치기는 안 했겠죠. 즐겨 바치어 이 나라 굳은 터전 이루 가했네. 고려를 완전히 500년, 474년이죠, 정확하게. 고려 474년 34세 왕이 34명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그 34대 왕을 유지하고, 474년이라는 근 500년의 세월을 고려를 지켜줬던 그 장군인들이 우리 시조님, 아까 대구에서 이황 대사하시는 일, 이런 일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일이고 그것에 대한 지금 저는 단가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왕이 쓴 겁니다. 예종대왕이. 자, 예. 그것도 책에 다 나옵니다. 예. 또 좀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것도 거기에 같이 했던 이물 보존케 하신 마음은 하늘까지 미쳤는데 그때 예종대왕이 같이 한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산단. 용산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기 지금 아까 목사당 구룡이 태생지 이게 용산제입니다. 이게 용산제. 여기서 지금 태가 묻혀져 있다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단소, 묘소 여기 시신이 묻히지 않으면 단소입니다. 단소.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와서 절하기에서 비석 세워놓고 있는 데가 여기가 단소. 그리고 시신이 만약에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들어있다 하면 묘소, 산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산다입니다. 이거 지금 가면 잘 해놨어요. 한번 가면 여기 동상도 있습니다. 여기 동상. 우리 시조님 동상. 아까 그 봤던 동상. 예. 한번 넘기. 여기는 아시겠죠, 금방.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덕양서원. 예. 덕양서원도 거기 나오죠. 덕양서원도 이제 여기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올라가시면 사당이 있어요. 덕양사라고 하는 사당. 여기에다 우리 시조님 입회를 모셔놓고 계셔요. 입회. 그래서 여기가 불이 났는데 언제? 이 입회하고 여기 덕양서원이라고 하는 이 현판하고 두 개만 안 탔답니다. 신기하죠? 나무로 돼 있는데 불이 났는데 여기 지금 덕양서원이라는 이 현판하고 여기 덕양사에 있는 입회하고 이렇게 세우는 입회하고 두 개만 불이 안 탔대요. 그래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사당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서원이나 향교 같은 데 가면요 맨 먼저 가서 봉심을 해야 됩니다. 맨 먼저 봉심 들어보셨어요? 봉심 받들 봉자 심자 마음을 다해서 받드는. 예? 요새 말로 참배한다. 참배, 그러니까 참배를 해야 돼. 가서 입회 앞에 가서 절 두 자리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 덕양서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걸 이제 봉심. 금방 우리 아재 말했던 대로 요즘 말로 참배, 참배 간단히 이렇게 하고 오시면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복받게 인정.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옛날 사진 내가 지금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를 못했는데 저게 지금 장군단이에요. 예. 장군단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봉분이고 고려태사 장절 신공 개국공신 지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절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요. 절 대한사 절 표시. 근데 저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성역화를 해서 깨끗이 좋게 해놨습니다, 지금. 예, 여기가 장군단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대구, 표충사, 아까 내가 말했던, 우리 시조님이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여기는 표충사. 굉장히, 여기도 땅이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저기는 엄청 부자예요, 저기는. 그래서 아주 잘 가꿔져 있습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아까 항해도 평산에 있는 세 곳의 유적지입니다. 궁이방, 태사사, 동양서원. 그러니까, 태사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고, 동양서원이 있고, 궁이방이 뭐냐면은, 아까 기러기 이렇게 떨어뜨리는 곳에 궁이전이라고 해갖고 300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키는 곳. 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기에 그 태사사에 가면은 우리 시조님 철상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때 당시에 철로 동상을 만들어줬어. 지금이야 뭐 철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철로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철상. 네. 그리고 거기에도 지금 3태사사, 뭐 태사사, 4태사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배현경 장군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홍유 장군, 신순겸 장군, 홍유 장군, 복지겸 장군 이렇게 3명만 철상을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배현경 장군을 추가해서 4명을 철상을 만들어주면서 4태사사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3태사사 이렇게 하다가 태사사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동양서원. 동양서원 저기 보시면 인조사 22년, 1642년 평산 세공리에 창건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도 보면은 1642년이잖아요. 동양서원이. 우리는 언제라고 했어요? 이 덕양서원은? 1589년. 그러니까 한 50년 우리가 빨리 서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태생지이기 때문에 50년 빨리 만들어졌어요. 저기는 태사사 옆에 동양서원이 같이 있는데 저렇게 늦어졌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시조님과 장절공하고 문정공, 그리고 이색. 문정공이 누구냐면은 거기 신현. 예. 그리고 이색, 유명한 고려 말기의 작가죠. 응? 문인이죠. 이색. 예. 그런 분들이 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
아주 군인이 나간다. 저 무관은 우리 시조님이 저렇게 배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거기 북한에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적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만 설명하면 끝나겠습니다. 저기 윤리사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시조님은 전국에 14군데 유적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14군데 유적지가 있고 17번의 제사를 받아 가신다. 이렇게 1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선 윤리사. 아까 지금 저기 어디요? 황해도 평산해가 3군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곡성해가 또 3군데 있죠. 지금 아까 뭐 요 덕양소원, 용산단, 장군단 3군데 있죠. 저기 저 대구에 가면 2군데 있어요. 응? 아까 패충제, 모형제. 또 춘천에 묘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윤리사, 그 다음에 경백사, 숭의전, 고려통일제전 14군데, 14군데. 14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잖아요. 보십시오. 저기 황해도 평산, 그 다음에 북한이죠. 그 다음에 저 춘천, 그 다음에 대구로 내려서 대구, 패충사, 모형제, 대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백사, 저기 사천,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곡성, 3군데,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저기 윤리사, 충청남도, 보십시오.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전국에가 이렇게 배양들을 하고 제사를 모셔주고 있어요. 전국에서. 네.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뭐라 해요? 현창학에서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거기에 배우가 되어 계시고 거기에 작가가 되어 계시고 그걸 총진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아무튼 그 윤리사는 선천군 비인면 윤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7사람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배양된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하자면 또 몇 시간 가야 돼요.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다 배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조인물 비롯해서 7분 배양되어 있죠. 또 그 밑에 보면 그리고 충남지방문화재 303호로 지정됐고 경백사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저희 가면 사천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죠? 카이. 요즘 카이 뭔 말인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비행기 F31인가를 만들어봤던 곳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 거기 비행장 있고 사천 비행장 있고 카이 유명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연구원이 저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우리 지금 경백사 우리 시조님을 모시는 저기도 지금 보면 누구요? 우리 시조님을 비롯하여 신현 뭐 아까 저기 있었던 이색, 웅곡, 원천석 이런 분들 유명한 고려 말의 학자들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님은 무관인에서 거기다 배양을 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문화재 234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곡성은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를 지금 국가사적으로 만들려고 제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조 박사님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숭의전은 저거는 경기도 연천. 경기도는 아까 내가 뺐네. 하여튼 경기도 연천에 가면 또 있어요. 경기도 연천 미산면 아미리라고 아미산 아래에 있는데 제가 이런 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몇 번씩 갔어요. 왜?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현장에 내가 가서 보고 직접 사진 찍고. 하여튼 이제 숭의전 가면은 이게 그 1399년에 저렇게 8왕을 배양을 했대요. 고려 왕의 8왕을 배양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가 숭의전입니다. 엊그저께 거기서 시제를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 초청장 받았습니다. 오늘 못 갔는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는 국가사적으로 이미 1971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사적 2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 고려통일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냐면은 북한 바로 밑에 파주시 탄원면 필승로 통일동산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생겼어요. 고려 선양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역사 선양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에 사는 국창근이라고 하는 분이 국회의원을 몇 번 했어요. 그분이 저기 회장입니다. 국창근 씨가. 근데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고려 역사가 지금 엉망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전이 조선 역성혁명의 주체 세력이요. 이성계의 모든 브레인이었습니다. 브레인.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 조선 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론적 배경을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요? 저기 이성계의 아들 태종에 의해서,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되죠. 하여튼 그거는 놔두고, 하여튼 그 정도전이 고려사를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역사 아까 내가 474년이라고 그랬죠. 474년 왕만 해도 34명. 그 역사를 쓰는데 고려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고려 역사를 조선에 역성혁명 하는 사람이 있었어. 반대파들이. 그러니 잘 써줬겠습니까? 잘 써질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썼냐면은 50년 동안 썼어요. 고려 역사를. 50년. 1446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고려사가. 50년 동안 고려사를 써가지고 놔뒀더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엉터렸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사에 그 부분만 내가 소개할게요. 우리 시조님 부분이 나오죠. 당연히. 썼을 거 아닙니까? 싫어서요. 거기에 춘천 사람이라고 써놨어. 고려사에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도 춘천 사람이다라고 이 저쪽 사람들이 우기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도전이가 술 먹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춘천 사람이라고 써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놈의 것을 정리를 못. 오지겠으면 내가 이 책 뒤에다가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 130페이지 보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거. 이분은 곡성 사람이다라고 국사편찬위원장이 연구해가지고 전라남 도지사한테 이걸 보내왔어요. 81년에. 이것을,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알아라. 이분은 곡성 사람이다. 응?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역사를 연구한 데서 이거를 이 한자로 되고 많은 놈을 연구를 다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온 것을 81년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예요? 40 몇 년 전에 보내온 것을 내가 여기다 이 책을 만들면서 여기다 집어 넣어놨단게요. 곡성뿐인데 왜 헛소리들 하냐. 응? 정도전이가 술 먹고 저 고려사에다가 춘천 사람이라고 써놓은 것을 그놈을 지금도 믿냐. 아시겠죠? 내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고려 역사 선양회가 고려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해가지고 저기다가 파주에다가 고려 통일 대전을 해놨는데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평산신씨는 장절곤 신순겸 장군을 비롯한 신현, 신안, 규, 혼, 순, 영희, 15세, 하 이름입니다. 다 이름이 한자씩 이렇게 많더라고 우리 조상들은. 기, 득청 등 11분이 봉안돼 있어요. 11분이 우리 평산시가 저렇게 많이 거기에 고려 통일 대전에 봉헌되어 있는데 우리 시조님이 저렇게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님은 정말 그 한반도 5천년 역사의 전무후무한 분이시고,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곡성이 낳은 정말 자랑스러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현창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덕양소원 들어가는 팻말 하나도, 도로 표지 하나도 곡성군에서 안 해주고, 이런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노력해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해준다고 안 해주고, 근데 맨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훌륭하신 곡성 출생 장절공 신순겸 장군님을 위해서 그런 현창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곡성문화원의 조준원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훌륭한 일,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마 역사에 여러분들도 남을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성함과 함께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힘드시고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작품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우리 시도님을 현창하는데 함께 같이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